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딱히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형철 아저씨. 너가 말하는 거야? 제 이름은 축봉이에요. 씨, 제법이다. 오, 얘랑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하네. 안녕, 축봉이? 맞지, 축봉이? 네, 맞아요. 근데 아저씨가 축자를 일하면서요. 나? 아이, 축자날이라기엔 사실 나도 그렇게 모르는 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126년 동안 축구 봤는데. 근데 아저씨,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 아, 드록바. 드록바 알지? 아, 드록바. 근데 이 선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아, 이때 화가 난 거? 이게 상황을 좀 설명하면 때는 2008-2009 챔피언스리그 때였어. 당시에 첼시는 원래 스콜라리가 감독이었는데 스콜라리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되고 시즌 중 감독 대행으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선임이 돼. 2002 월드컵에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그 히딩크 감독님이요. 축봉이 제법이네. 맞아, 그 히딩크 감독이야.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첼시가 빅이어를 들지 못했던 때였고 2007-2008 시즌 준우승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챔스에 대한 열망이 컸어. 16강 상대는 그 당시 세리에 B까지 떨어져서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승격한 이후로 재건을 노리던 유벤투스를 만났는데 유벤투스를 상대로 첼시는 가뿐하게 승리를 거뒀고 8강에서는 리버풀을 만났어. 리버풀이요? 이때 리버풀이 이스탄불의 기적 재현하나 싶었는데 떨어진 그 경기요. 추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나 빨리 해주세요. 첼시가 리버풀을 잡고 4강으로 올라가. 자, 4강 상대가 누구냐면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던 바르셀로나를 만났어.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리오넬 메시를 상대로 1차전은 먼저 바르셀로나 홈인 깜노우로 첼시가 원정을 갔었어. 이때 주심의 이름은 볼프강 슈타르크였어. 이 경기는 0대0으로 끝났고 이때도 사실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오심들이 좀 많았거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2차전의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오심들 때문에 1차전 때 판정들은 좀 묻힌 감이 있지. 그리고 진짜 논란은 2차전에 있었어. 2차전 경기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상황이 벌어졌거든. 첼시의 박스 안에서 발락의 손에 공이 맞았는데 주심이 이거를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어.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핸드볼이라는 파울은 선수의 팔이 벌려지면서 선수의 수비 범위가 억지로 넓어지거나 선수의 팔이 볼에 시선이 가 있는 채로 의도적으로 볼을 따라갔다고 간주했을 때, 그래서 공에 손이 가서 맞았다. 공이 이렇게 있으면 축봉이 손에 이렇게 딱 맞는 거야. 그러면 핸드볼 파울이 선언돼.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지만 핸드볼이라는 판정의 기준은 항상 상황을 바라보는 주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을 가지고 의심 장면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야. 핸드볼은 심판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반칙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핸드볼은 항상 좀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 경기는 어떻게 됐냐면 전반전 9분에 애쉬양의 말도 안 되는 중거리 슛이 들어가면서 첼시가 먼저 1대0의 리드를 잡았어. 자, 근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이때는 원정 다득점률이 이번 시즌과 다르게 있었을 때거든. 그래서 첼시는 1대0의 스코어를 무조건 지켜내는 게 필요했어. 만약에 1대1이 된다 그러면 원정 다득점을 바르셀로나가 앞서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 축봉이 이해됐지? 그건 나도 알아요, 아저씨. 그거 알아? 원정 다득점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첼시가 그 당시 정말 이 떡대가 우수했던 디디에 드록바를 앞에 세우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오히려 공격을 계속 퍼부었어. 근데 이때도 바르셀로나 선수들하고 첼시의 선수들하고 계속 반복된 충돌 상황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주심이었던 오브레브 주심은 계속 파울을 선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심의 어떤 판정이 반칙을 선언하는 장면조차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야. 65분쯤에 논란의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인 에릭 아비달이 이때 아넬카를 수비하는 과정이었어. 근데 아넬카가 아비달하고는 거리가 좀 벌려져 있는 채로 어떠한 접촉도 없이 혼자 넘어졌거든? 근데 갑자기 오브레브 주심이 아비달을 보더니 아비달한테 다이렉트 퇴장을 꺼내는 거야. 아비달 입장에서 억울하지. 아예 접촉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브레브가 자기도 이 판정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의식해서인지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의 박스 안에서 첼시 선수들이 밀려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어. 정말 그냥 방관하다시피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80분경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져.
아넬카하고 피케의 경합 상황이었거든. 근데 피케 손에 공이 맞은 거야. 첼시 선수들은 바로 페널티킥, 핸드볼이다, 페널티킥이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오브레브 주심은 이 상황에서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어. 이땐 VAR이 없었나 보네. 이때는 VAR이 없었어. 이때 첼시가 양팀 통틀어서 첼시와 바르셀로나를 통틀어서 총 6번의 페널티킥 어필이 있었거든. 근데 오브레브 주심은 단 한 차례도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어. 6번이요? 응. 심판이 무책임하게 필드 위에서 그냥 직관하는 수준이네. 맞아. 오브레브가 진짜 그랬었어. 어쨌든 첼시로서는 이때 1대0의 리드를 버티는 게 중요했어. 만약 바르셀로나에게 한 골이라도 실점하게 되면 원정 다득점 률에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올라갔거든. 근데 하필 너도 아마 그 골 보면 되게 놀랄 거야. 이니에스타가 종료 직전에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을 터뜨리거든. 바로 발리로 때려 넣었는데 결국 그게 들어가면서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스코어는 1대1이 됐고 바르셀로나가 이대로면 원정 다득점에 따라서 결승에 진출하게 돼. 지금은 사라진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저땐 있었구나.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 첼시는 남은 추가 시간 동안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램파드가 코너킥을 차고 이걸 발락이 슈팅하는 과정에서 사무엘 에투의 손에 공이 누가 봐도 맞은 거지. 설마. 맞아. 그래서 오브레브가 그걸 봤고 파울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고 넘어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날 6번의 페널티킥 어필이 양 팀에게 있었는데 한 번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거지. 결국 이 상황 이후로 발락의 경우는 너가 오브레브면 이렇게 팔로 막 감싸고 막아 세울 정도로 열렬하게 항의를 했었어. 근데 결국 첼시 선수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경기는 1대1. 원정팀 바르셀로나가 결승으로 올라가게 돼. 첼시 선수들은 당연히 분노에 차 있었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디디에 드록바는 카메라에다 대고 아까 그 이미지 있지? 그때의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이 말을 했거든. It's a fucking disgrace. 그러니까 이거는 창피한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면서 카메라에다 대고 강하게 욕설을 했어. 드록바가 저렇게 화내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드록바가 저렇게 화내면 축봉이는 너무 무서워. 무섭지. 드록바가 화를 했는데. 감독인 히딩크는 아마 좀 슬펐을 거야.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입이 됐지만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됐지. 첼시 팬들은 어땠을까?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오브레브라는 인물에 대해서 화가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었어. 바르셀로나 팬들은 기분이 좋았겠네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 경기를 보면 있잖아.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양팀 모두가 피해자였거든. 아까 6번의 페널티킥 의심 상황을 오브레브가 휘슬불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거는 첼시뿐만이 아니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이 아넬카 혼자 넘어졌는데 아비달이 갑자기 퇴장을 당한 거.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바르셀로나는 수적 열세에서 싸울 수 됐거든. 이거는 분명 오브레브 주심이 양팀 모두에게 매끄럽지 않은 판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첼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건 결국 최종 결과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첼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아. 빅매치를 심판 한 명이 망친 꼴이 돼버렸네.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정말 첼시랑 바르셀로나가 만나는, 또 첼시는 아까 너 축봉이가 그 얘기했던 그 리버풀, 사실 그때 리버풀도 올라갈 뻔했는데 악어인데 왜 아게르 편을 안 들고 그래. 아무튼 그 첼시가 올라가서 바르셀로나하고 별들의 전쟁을 했잖아. 되게 기대를 갖고 봤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빅매치를 오브레브라는 주심이 망친 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어. 히딩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치 승부 조작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경기였다 라고 한 번 더 그때 경기에 대해서 회상을 했었지. 오브레브는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이때 경기에 대한, 이날 경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 일단 80분경에 피케 핸드볼이 의심됐던 상황 있잖아. 정확히 뭐 팔에 맞은 거지. 근데 이 장면은 오브레브가 오심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가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이게 공을 손에 와서 맞은 건지 손이 공을 향해 가서 맞은 건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결국 오브레브 주심은 그 자신의 각도에서는 판정 기준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반칙을 선언할 수 없었다.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도 어쨌든 이 PK 장면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오브레브 주심이 직접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종료 직전 그 93분쯤에 있었던 에투의 핸드볼 상황 있잖아. 이건 역시도 오브레브 주심이 직접 보더니 오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판정을 했느냐?
본인의 보는 각도에서는 애투의 등에 맞은 건지 팔에 맞은 건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결국 확실하게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의 오심이 많이 누적된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완성이 된 거지. 지금 VAR이 도입될 때도 엄청 말이 많았는데 이런 거 보면 VAR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비디오 판독, VAR이 현대 축구에 도입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주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오브레보는 사실 두 팀 팬들 혹은 두 팀의 경기를 기대하고 바라본 그 당시의 해외 축구 팬들 모두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굳이 주심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나는 2020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 자신이 오심을 저질렀던 장면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오브레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내가 보는 각도에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게 결국 주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라운드의 넓은 범위를 90분 동안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심이 체크할 수는 없어. 결국 주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수는 나온다는 거야. 근데 주심의 실수를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고 용인해 줄 수만은 없어. 왜냐면 그 주심의 실수가 이번 때처럼 또 다른 경기들에서처럼 마찬가지지만 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누군가는 이겼을지언정 그래도 찝찝한 승리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 나는 그래서 주심도 선수들도 팀도 감독들도 그리고 팬들도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는 게 옳다고 보고, 나는 그 근거로 이 오브레보의 사건을 꼭 언급하고 싶어. 오브레보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도 좀 찾아봤는데 은퇴를 했대. 당연히 심판직을 일단 은퇴는 했고, 그 고국인 노르웨이에서 심리학자 일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좀 굉장히 놀라운 일단 근황이었고, 근데 심리학자를 한다는 거 이후로는 뭐 어떻게 지내는지는 사실 형도 잘 모르겠네. 아저씨 진짜 축자랄 맞네. 뭐 이거 해가지고. 나도 아저씨처럼 100년 이상 축구 보면 축자랄 될 수 있어요. 뭔 100년이야. 나 27이야. 아저씨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도 돼요? 응, 뭐 얼마든지. 그럼 첫 키스 썰 풀어주세요. 이거 아니 장난이고, 근데 형철 아저씨 응. 이 스타TV는 조태꾸알 안 해요? 뭐 X했고?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이 스타TV가 왜 X 그리고 야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너 그런 말 나쁜 말 어디서 배웠어? 덕현 형한테 배웠지? 아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이요. 아,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거?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럴까? 이스타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